우울한 감정도 많이 들었고, 심했을 때는 이제 대인기피증까지 좀 오게 됐었죠. 그래서 제 스스로도 피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진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까지 치유해주는 것이 지금 너무 큰 보람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좀 의사가 되고 싶으셨나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의사셔가지고 내가 의사가 돼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의사가 되는 게 당연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인상 깊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아버지 병원을 갔을 때 환자분들한테 아버지가 되게 고마움을 많이 받고 또 인정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크면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존경받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스스로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는 당연한 생각을 가졌고 부모님도 기대 아닌 기대를 좀 가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좀 좋아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선행학습이라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걸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빠른 선행학습이 오히려 나중에 도가게 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이 학원 공부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풍노동의 시기라고 하죠. 그런 사춘기를 겪으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이런 목적성에 대해서 좀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고 저 스스로도 그래서 공부를 손을 떼게 되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좀 방황의 시기를 좀 거치면서 공부를 거의 안 하게 됐죠. 그때 부모님께서 좀 걱정을 하시지 않아요? 그쵸, 많이 걱정을 했죠.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어가지고 어머니가 아무래도 그때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죠. 그런 모습 보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또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각 학년마다 써야 될 총량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너무 몰아서 썼던 그 에너지 때문에 내가 정작 발휘를 해야 되는 그 시기 때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소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충전을 할 수 있는 마음이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 방황하는 시기 동안에 이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의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와 같은 의사가 돼야지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돌이켜보면은 방황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볼 수가 있었고 내가 정말 원하고 나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피부를 진료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방황하던 시기에 하필이면 그때 이제 여드름이 좀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심하게 났었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됐었죠. 그 전에는 나름대로 피부도 좋고 나름 인기도 좀 있었는데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올라오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친구들이랑도 만나기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괜히 나 얘기하는 것 같고 우울한 감정도 많이 들었고, 심했을 때는 이제 대인기피증까지 좀 오게 됐었죠. 그래서 당시에 여드름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여드름을 없앨 수 있을까, 이거를 공부를 엄청 많이 하게 됐어요. 의학 서적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묻고 여러 가지 피부 지식도 많이 찾아보면서 논문도 막 찾아보고도 그랬었거든요. 화장품도 많이 써보고 화장품도 많이 사면서 나한테 맞는 화장품이 뭔지도 찾아보기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 때문에 피부가 확실히 많이 좋아지게 되고 자신감도 좀 회복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경험 그리고 그런 지식들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피부를 진료하기 전부터 조금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런 경험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막 이제 피부 같은 거 물어보면은 이런 화장품 써라, 또는 이런 타입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주의사항이 있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고 경험과 지식을 이제 활용을 해서 친구들한테 도움이 주니까 친구들도 자신감도 회복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좋아지니까 그런 경험 통해서 저만의 희열을 좀 느끼게 됐죠. 그래서 그 전에는 피부가 외면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피부가 좋아지다 보니까 내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제 스스로도 피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경험들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진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고, 제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결을 해주고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까지 치유해주는 것이 지금 너무 큰 보람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진료하다 보면은 피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까지 있으신 분도 있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길거리 가더라도 마스크를 못 벗고 항상 땅만 보고 되고 그런 분들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피부라는 게 단순하게 외면의 문제뿐만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자존감,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의 도움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의사로서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피부 문제도 무조건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면은 굉장히 많이 밝아지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렇게 기뻐해 주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피부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우울감이 심하시다면 제가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저 믿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피부 때문에 힘들어 분이 없도록 제가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